오늘은 한 가지 키워드가 좀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개가 좀 가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한쪽으로의 쏠림도 상당히 강한데요.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키워드 정리하면서 대응 전략까지 알려드립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양시장 강박권 정도 기록을 하는데 2차 전지가 좀 약해서 그런지 코스닥이 다소 좀 힘 빠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오늘 아침 분위기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어제 마이크론 아침에도 전해드렸습니다. 마이크론 시간에서 오르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장 중에 마이크론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오늘 그 영향 받으면서 반도체 종목들 초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가온칩스의 급등세가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파크 시스템주도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레고캠바이오 다시 강세 어제에서 이어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조금 눈에 띄는 게 갤럭시아 머니터리라든지 서울옥션 같은 토큰 관련 주들입니다.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에서는 그런 조각 투자한 것들을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거래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미술품이나 한우 이런 부분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뉴스 나오면서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조정받고 조정받았던 반도체가 시장을 좀 이끌면서 시장에 좀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자동차 쪽은 배당 이슈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상승해주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오늘 시장 거의 반도체가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제 DS 단석 상장하고요. 또 중국이 또 이제 히토류라든지 뭐 희귀광물 수출을 제한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좀 강하게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온 디바이스 관련주들 위주로 해서 CS 기대감으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키워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새내기 주들의 돌풍. 오늘은 그 주인공이 DS 단석입니다. 따따블에 성공을 한 시세 현재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 부분과 함께 또 미중 갈등, 오늘 히토류, 페라이트 전체적으로 자원과 관련된 종목군들의 강세에도 눈길을 끄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사실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고요. 이제 미국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못 쓰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반도체도 지금 이제 범용 반도체도 어떤 식으로 쓰고 있는지 조사를 한다라는 기사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관련주들로 인해서 국내 업체들이 또 수혜를 당연히 볼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히토류라든지 이제 아시다시피 희귀 광물 가지고서 이제 목리를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단속하고 이런 부분들 수출 제한하고 이런 부분들 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요새는 신규 상장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신규주들의 변동성을 좀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DS 단석 상장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다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도 펫배터리라든지 그런 쪽이랑 좀 관련되어 있는 업체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좀 연동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이제 수출 제한 이런 부분들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로 희귀 광물 이런 쪽들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DS 단석 상한가 들어가 있고 지금 성일 하이텍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세비캠도 반등합니다. 다만 이제 윗꼬리가 조금 달린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고 특히 이제 페라이트 요거 관련주들 상당히 강세입니다. 지금 삼화전자 거의 27% 올라 있고 삼화전기도 같이 연동하는 모습이고요. 상신전자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즈 다 급등하고 있습니다. 슈크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최근에 시장에 드러지는 악재가 없다 보니까 호재성 뉴스라든지 반사 이익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당 종목들 워낙 좀 바닥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금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요새 시장 트렌드가 낙폭과대 바닥에 깔린 종목들이 뉴스 하나만 나오면 급등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최대한 기술적인 활용이겠죠. 그 종목에 물려 계시던 분들이라면은 그런 급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줄이거나 팔고 나왔다가 다시 안정세 보이면 재매수하는 방법 내지는 그 뉴스의 지속성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관련주들 최근에 많이 빠졌다가 오늘 기술적인 반등한 만큼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 펫배터리라든지 2차전지 소재단에서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 기관 선호주들 같은 경우는 좀 챙겨보셔야 되는데 사실 2차전지 섹터주들이 탄력이 많이 떨어졌고 50억대로 한도를 좀 늘려주는 상황 속에서도 에코프로 쪽으로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히려 좀 미국 시장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을 조금 선별하는 전략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히토리 보면서 저희가 미중 갈등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미국에서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중국으로 가는 이 반도체, 범용 반도체도 제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미국 쪽에서도 여러 가지 좀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뭐 이런 부분들은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뭐 2차 전지 업체들 같은 경우 중국 소재들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좀 불편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2차 전지 쪽에는 생길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만약에 그런 규제들이 늘어난다라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폐배터리를 좀 분리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소재를 채굴해내는 재활용하는 이런 쪽들은 조금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반도체로만 놓고 본다라면은 지금 범용 반도체 이제 미국에서 중국 가는 부분들 계속 이제 컨트롤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 상대적으로 또 우리나라 공장들이 또 미국에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그 안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본다라면은 당연히 좀 국내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좀 불편한 부분은 좀 줄어들고 2차 전지 만드는 업체들한테는 조금 소재를 수입해야 되는 업체들이라든지 사용해야 되는 업체들한테는 상당히 좀 불편함이 있겠습니다만은 폐배터리 업체들한테는 좀 다소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희귀광물과 관련되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단기 테마성을 좀 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폐배터리 쪽에 성일 하이텍은 또 한 3% 넘게 오름세 나타내네요. 이렇게 또 자원 관련된 종목군들 움직임 활발하게 나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뒤덮고 있는 키워드 반도체입니다. 순환매가 이제 끝나고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지 오늘은 그 한 가지 키워드로 묶이지가 않고 반도체 전반으로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급등 이야기도 짚어주셨는데요. 오늘의 반도체주들의 상승 어떤 의미 있을까요? 일단 지금 보시면 마이크론이 일단 전망치 상당히 좋게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계속 마이크론에 대해서 계속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도 계속 상향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내년에 반도체가 좋아진다라는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랑 기술주들 중심으로 상당히 오르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들도 같이 연동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1월달 이제 8일부터 있게 되는 그 CS에서도 지금 온 디바이스가 지금 계속 좀 강점을 보이는 sek터. 그 다음에 그때 말씀드렸던 이제 XR, 뭐 AR 이쪽이 조금 시장에서도 계속 선호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 관련주들 쪽으로의 수급이 상당히 강하게 이동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도체 섹터주들 다만 이제 너무 올랐다라는 점은 살짝 개인적으로 조금 경계를 이제 해야 된다. 너무 좋은 거는 인정하지만 너무 올랐다 이런 종목들 이격도가 큰 종목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다라면은 다시 좀 관심을 갖고 내년에 실적 개선 여부를 좀 따져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 주도력을 가지고 많이 올랐던 이 종목 뭐 이런 느낌인 종목들은 좀 단계 지금은 좀 따라가기보다는 관망하는 전략.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면 가온 칩스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칩스 앤 미디어 뭐 텔레 칩스 막 오늘 뭐 TLB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오픈 엣지 막 이런 것들 다 온 디바이스 내지는 인공지능 AI 그 자율주행 칩 뭐 이런 쪽들이잖아요. 전부 시스템 반도체 쪽들이고 최근에 제주 반도체도 그렇고 어버브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강하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좀 시세가 너무 많이 났다. 그리고 최근에 기판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CXL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좀 이동한 상태 속에서 시세가 단기로 좀 많이 난 부분은 분명히 좀 인정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한테 일단 좀 반도체는 좀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 공정 재료나 부품 내지는 디스플레이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쪽들은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치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반도체 생산량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결정하고 나서 그 부분을 늘린다 그랬을 때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좀 약간 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슬슬 좀 눈에 담아놓고 보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약바이오도 틈새에서 또 신고가 종목도 나옵니다.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부장님 바이오, 제약바이오 하면은 전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 종목 요즘 흐름이 너무 좋아서 신고가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이오주들 흐름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레고캠 바이오는 수익 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추가 팁 좀 여쭤볼게요. 네, 지금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상태 속에서 내년도 최대의 수혜
섹터를 계속 지금 제약바이오를 꼽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뭐 오른 것도 최근에 뭐 많이 있었습니다만 안 오른 종목이 거의 한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체 치료 관련해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가장 좀 좋게 꼽아드렸고, 그다음에 뭐 후발로 따라간다라면 뭐 ABL 바이오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되겠고요. 원탑 뭐 대장은 아시다시피 뭐 지금 최근에 뭐 펩트론이나 알테오젠이었는데 어제 시세 내고 오늘 조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요. 후발로 조금 찾아본다라면 제가 어저께 좀 눈에 들어온 거는 보르노이라고 요 종목도 조금 눈에 들어오고 있고요. 바닥에서 좀 올라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런 종목, 그 다음에 올해 계속 임상을 계속 많이 하면서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뭐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것들 조금 눈에 담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미리미리 준비하지만 상당히 어렵거든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또 그 기업을 조금 많이 볼 필요도 있는데, 사실 내년에 코로나 때문에 멈춰졌던 임상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 내년에 좀 임상에서 좀 기대하는 부분들, 에로도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고요. 그런 부분들 계속 좀 챙겨보시고, 에로를 할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하는 게 맞겠죠. 다만 이제 최근에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조금 쉬는 반면에 지금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오스코텍 이런 게 약간 좀 후발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삼천당 제약도 이제 바닥 잡고 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약간 제약바이오도 완전 스몰캡 아주 작은 것들보다는 기관 선호도와 외국인 선호도가 있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은데, 상대적으로 아주 스몰캡에서도 뭔가 좀 끼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좀 골라두시는 것도 수익률 관리에서 좀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가 시장을 지금 상당히 뒤흔들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내년에 금리 인하가 실제 시작됐을 때 제약바이오한테 오히려 더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지금은 낙폭과대 상태 속에서 시장을 따라가는 전략이지만 기업 하나하나의 임상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살펴보면서 투자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단기적으로는 바닥에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뭐 계속 순환 반등의 구간이니까 종목들 좀 잘 챙겨서 대응하시면 더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뭐 세포 치료 쪽들도 최근에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장님 행복한 성탄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